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요새 임대인분들께서 건물을 지으시는데 임대가 월세가 잘 나가냐 전세가 잘 나가냐 많이 물어보시는 문의가 좀 많이 늘어서 좀 경기가 좋아지려나요? 지금 전세 비율이 조금 많이 청년들의 전세 입주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보면 전세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월세가 많이 나가냐 전세가 많이 나가냐 건물을 지으실 건데 어떤 방향으로 임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영등포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지으실 예정이신데 전세 비중 그리고 월세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도생과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전세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건설임대 사업자 이제 건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분양 아니면 임대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원자재 값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분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솔직히 대규모 사전 청약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을 제외하고는 작은 빌라 분양 같은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소규모 건축을 하는 건축주분들께서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할지를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보통 주택 주차의 문제 때문에 도생과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섞어서 건물을 많이 지으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구분 등기에 등기 권리증이 각각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도생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이유는 도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같아요. 근데 등기상 전용 면적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작다라는 얘기죠. 다만 서비스 면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크지만 사이즈는 작기 때문에 분양할 때 조금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점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핸디캡 이 작용을 해서 보통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쪽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건설임대 사업자를 하시고 도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임대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도생을 위쪽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오피스텔이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왜냐하면 당연히 면적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크고 그리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요새 보증보험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층을 선호하는데 높은 층을 전세금을 더 높게 받아야 하는데 오피스텔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위에 도생을 싸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래쪽을 비싸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애초에 스타트부터 분양으로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오피스텔과 도생의 위치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 배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집을 임대를 해보다 보면요. 이분이 집을 정말 많이 지어보신 분인지 실제로 임대를 해보신 분인지 아닌지를 건물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제 뒷면에 예를 들어 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앞면에 화장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입구가 있죠.
그럼 침대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은 사실 모르고 건축업자가 이제 설계한 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게,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임차인분들이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레이아웃을 놓고 이렇게 딱딱 예쁘게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화장실 문이 있고 뒤에는 TV가 있어요. 그럼 TV를 봐야 되니까 화장실 앞에다가 침대를 놔야 되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건축을 처음 해보신,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썩 잘 만나지 못하셔서 배치에 신경을 쓰시지 않은 경우, 도면을 그리실 때요, 인테리어 가구 도면상에 배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까지. 그래서 침대를 그려보고, 그리고 TV 다이를 그려보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배치해봐서 이렇게 도면상에 그걸 얹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최적의 레이아웃이 나온다라는 걸 계산해서 시공을 하시는 그런 건축사분이 있고, 그런 가구나 그런 레이아웃을 도면상에 얹지 않고 그냥 설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레이아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작은 원투룸 을 분양 또는 임대하실 때는 주변의 중개사분들이나 그 동네 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중개사분과 애초에 도면을 설계하실 때부터 함께 협업을 하셔서 도면을 설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워낙에나 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동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임차인에게 선호되는 동선인지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시는 중개사분 분들과 조인해서 그렇게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보험 준비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건설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 내가 분양받은 분양자여도 그렇겠죠. 보증보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고서는 이제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을 대비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호실 자체에 보증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계약 건건이 보증보험을 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인분들께서는 계약 건건이 계약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드시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26% 또는 간평서,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선에서 임대 보증금을 적정하게 조절하셔야 된다. 이게 넘어가 버리면 임대가 한 달 만에 끝날 걸 6개월이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걸 잘 아시는 중개사분과 협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에 따라서요, 전세 대출의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보증금으로 책정하실 건지, 아니면 기금 대출을 넘는 보증금으로 책정하실 건지, 이거에 따라서 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대의 전세 대출을 임차인이 받게 됐기 때문에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4%에서 6%대까지 상당히 높은 이자를 내고 전세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비중에 따라서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세 비중의 금액이라면 월세 비중도 좀 높여가면서 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건물 전체의 금액의 합계를 가지고서 반전세, 전세, 월세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분들께서 요새는 건설하시는 분들께서 분양을 할지 임대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전속을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옆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랑 똑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는 임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옆에는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세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시기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투데이 중개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